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미국 대선 전날 또는 뭐 결과가 좀 늦게 나오면 전전날이 될 텐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를 점치는 것은 뭐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는 대선이란 이벤트 자체가 끝나고 거기서 FOMC로 이어지는 것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팀에서 11월 말에 연간 전망을 내면서 당선자에 따라서 영향을 쓰긴 할 거지만 이것보다는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한 저 의견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보는 관점인데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지지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국 지지율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미국 대선은 결국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얻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주를 1%, 뭐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를 독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거의 뭐 펜실베니아에 계속 있고 뭐 에미넴이나 해리스 같은 사람은 미시간에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7대 경합주라고 하는 뭐 펜실베니아, 미시건 뭐 등등등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 개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해리스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100대 0이 되든 90대 0이 뭐 되든 간에 상관없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텍사스도 거의 트럼프가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0대 0이 되나 90대 10이 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표를 보실 때도 이 경합주를 찾아 놓으신 다음에 이 경합주가 어떻게 개표가 되고 있는지 이 경합주의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 선거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 밤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지 또는 뭐 다른 금융시장의 흐름이 나타날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11월 달에는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된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대선 전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괜찮고 대선이 끝나면 혹시 주가가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8월 달에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를 냈고요. 9월 달엔 S&P 500의 신고가를 냈고 10월 들어서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의 미국 시장 강세가 이제 일단락이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한 S&P 500의 전망치는 아직도 5,900입니다. 제가 두 달째 바꾸고 있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비들이나 다른 곳에서 보면은 뭐 6,000, 6,100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S&P 500 지수가 거의 5,900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6,000이라고 한다고 해도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는 거고 뭐 6,100이라고 해도 200포인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지수상으로 부담이 느껴지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FOMC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주가의 조정을 조금 생각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역사적인 주가의 흐름을 먼저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 데이터가 있는 나라예요. 대선이 있을 때 주가가 어땠는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8월 말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때 9월, 10월은 원래 너무 나쁜 달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9월, 10월에 대선 때 평균 수익률을 보면 실제 낮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면 9월, 10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1932년, 2000년, 2008년이 다 대선 해입니다. 근데 32년은 대공황의 한가운데입니다. 당연히 9월, 10월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2000년은 뭐죠? IT 버블이었습니다. 2008년은 뭐였냐면 리만 사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급락장 3번이 딱 대통령 선거 9월, 10월에 걸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걸 빼고 계산해 보면 사실 9월, 10월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었어요. 실제 이번에도 보시면 9월, 10월에 미국 주가가 거의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10월에 주가가 좋으면
11, 12월에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고요. 9월, 10월 주가가 나쁘면 11월, 12월에 올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에 생각했던 9월, 10월 약세장이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는 조금 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올해를 놓고 보시면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한 10일 정도부터 8월 5일, 6일 요때까지 또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7에서 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 정도 하락은 1년에 두 번쯤 평균적으로 있어요. 100년 동안 200번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인 10에서 15% 조정은 어떠냐? 작년 8, 9, 10월에 4,600 갔다가 4,000 초반까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1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요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15에서 18개월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이번 11, 12월의 조정을 타임 이런 시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웬만큼 대선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말, 행동이 나오고 FOMC에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대로 됐을 때도 주가가 더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타이밍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이 FOMC를 어떻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냐면 첫 번째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미국의 10년물이 4.25까지 올랐는데 퍼센트까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세를 많이 하면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고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금리 올라갈 거다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도 안 보고 저번에 9월달 주가 하락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 말씀도 몇 번 드렸었는데 똑같아요. 금리는 언제부터 올랐냐면 9월 18일에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약간 그때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6% 내외였는데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것처럼 얘기하기 전부터 4%를 넘은 상태였어요. 그랬다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4에서 4.2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9월 FOMC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리 인하를 해줬다. 그러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세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채권을 판 거죠. 그리고 실제로 9월 말에 미국의 2분기 GDP, 저축률, GDI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잘 나오고 되게 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경제가 더 좋으니까 오히려 10월 달에 채권을 더 판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사람들은 9월 금리 인하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 채권을 팔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주식 시장은 어떠냐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9월도 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야까지는 채권 시장하고 동일한데요. 11월 FOMC 대선 끝나고 이틀 있다 있을 FOMC에서 뭘 기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니까 라는 부분까지 반영이 된 거죠. 사실은 경제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되는데 주식시장 사람들은 채권시장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95%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모든 걸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비중 확대 비중 축소를 보시면 채권의 비중 축소 비율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주식의 비중 확대 비율은 매우 많이 올라가 있고 현금 비중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누군가가 한 명은 틀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해리스가 되면 계속 바이든처럼 재정을 쓰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되면 감세를 하니까 올라간다고 하는데 감세를 하는 만큼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미국의 유세 랠리라고 보통 미국에서는 하는데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유세하는 장면의 쇼츠를 보고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6.5조 달러 정도를 해리스랑 바이든 정부가 낭비했다. 근데 우리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중에 2조 달러는 아낄 수 있고 효율부라는 Department of Efficienc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효율부를 뭐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2조 달러 아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큰 정부는 세금을 늘리고 인프레를 늘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가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근데 감세를 했다는 이유로 재정을 더 써서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은 좀 사람들의 뭐랄까 그냥 기대 심리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 있다 FOMC 때까지 지금까지 재정도 쓰고 금리도 내리고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네 라는 인식을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선 끝나고는 주가의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물론 조정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염두에 두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대3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돈은 주식 7하고 현금 3을 보통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주가가 매력이 있을 때는 이 3도 주식으로 바꿔져 가는 거. 그래서 최근에 주가, 그러니까 하반기 전반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 3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바뀌어 있어야 맞는 거겠죠. 지금은 요 7은 당연히 건드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게 100년의 데이터니까 7은 건드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 3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5,900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 비중을 줄이면서 내가 현금 30%를 갖고 가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랬다가 만약에 또 조정이 오면 다시 30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는 조정을 기대하는 또는 예비하는 타이밍으로 11월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 조금 조정 올 것 같다는 얘기는 자주 안 합니다. 올해도 아마 4월에 한 번 하고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담아두시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이거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항상 하듯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